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우리 국군에 다니는 거 뭐예요? 막 군대도 쫙 나가고 태권도 시범 같은 거 하죠. 여기서 바로 장용영 군사들이 여기서 뭐 칼로 무술 시범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 보라고? 노론 보라고. 노론 보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노론이 그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무섭다. 쟤들 뭐하노 이런 게 아니라 정도 군사력 많이 키웠네. 함부로 죽일 수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거죠. 그게 다 전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와서 폼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했던 사람이 정조였어요. 정조. 자, 그 다음에 정조는 또 법률도 봐봐. 여기 속대전이 있었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대전 통편. 이것도 이제 뒤에 부록을 또 단 거야. 경국대전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조의 일기라고 불리는 일성록이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지금 못 외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세요. 그 다음에 자, 또 한 번 봅시다, 여러분. 권력이 따라가는 곳에 돈이 따라갑니다.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김건희 여사 무슨 문제 다 뒤져보면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과 경제력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뭐냐면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돈에 눈을 뜬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정조 반대편에 있던 노론들이 모든 나라의 군사력과 경제력까지 다 쥐고 있었어. 이걸 정조가 깨고 싶잖아. 어떻게 깨느냐? 자, 봐봐. 이거 봐봐. 어떻게 깨냐면 신의 통공을 발표한다. 자, 신의 통공이 뭐냐면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인들이 있어요. 시전상인이라고 부릅니다. 시전상인. 그게 지금의 여러분 서울을 떠올려 보시면 경복궁 광화문 앞에 이렇게 긴 도로 있잖아. 그럼 그 광화문 앞에 그쪽에서 인사동 가는 길이 있죠, 이렇게. 그쪽 라인, 그 인사동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이 시전이었습니다. 시전. 뭐냐면 왕실, 궁궐에서 필요한 물품들 있잖아. 옛날 같으면 뭐 벼루, 화산, 지방 이런 데 필요한 붓 이런 거. 또는 왕실에서 제사 지내면 뭐 어물전, 그러니까 뭐 건어물 같은 거 파는 데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막 있겠죠. 그런 거를 파는 시장이 쫙 있었어. 그 장소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자기 외에 들은 이게 팔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조선 후기 때가 아까 내가 말했죠. 상업이 발달했죠. 상업이 발달하니까 사상이라는 거예요. 시전상이 아니고 사상. 이때 사자는 이제 우리가 사적이라 할 때 그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상들이 마구마구 등장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등장해서 자기도 장사하는 거야. 장사 망하는 거야. 그러면 시전상인들은 그걸 통제하는 겁니다. 상인들이 통제하는 거야. 그 통제하는 권한을 금난전권이라고 합니다. 지금 금난전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런 거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여러분 뭐 파시는 분들 있죠. 인도 위에서 뭐 파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세금 내나요, 국가에? 네. 안 냅니다. 안 내요. 길거리에서 붕어빵 파시는 분이 국가에 세금 낼까요? 안 냅니다. 그러면 그 붕어빵 파는 그 앞집에 커피숍 운영하면서 붕어빵 파는 그 사람은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네. 냅니다.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세금 내고 장사하는데 저 아저씨는 세금도 안 내고 인도에서 팔고 있어. 불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요. 신고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그게 이런 겁니다. 국가의 세금을 공식적으로 내고 하는 시전상인이 있는데 사상들이 마구마구 등장하니까 국가에서 이 시전상인들이 난전이랍니다. 이게 막 하는 그런 사상들을 난전이라고 부르는데 난전을 단속할 권한을 준 거야. 그게 금난전권이야. 금한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정조가 다 풀어버립니다. 마음대로 장사하라는 거야. 마음대로. 그럼 정조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건 뭐냐? 정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기전 6가지 빼고는 난전권을 폐지한다. 유기전이라는 게 6개 종류의 물품만 독점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다 이거는 왜냐하면 가장 많이 쓰는 상품들인데 요 6가지 빼고는 마음껏 장사해라. 그 대신 그 장사하는 사상들은 세금을 어디로 낸다? 노론한테 낸다? 국가에 낸다? 국가에 낸다. 이해가시나요? 국가 재정을 가지고 있어야 정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펼치는가 보면 대통령이 어느 쪽을 보고 있는가가 딱 보입니다. 그 다음에 노비 잡으러 간다라. 노비들 노비 추세법, 노비를 쫓아 노비 도망가면 쫓아간다 했잖아. 그거를 없앱니다. 그래서 노비들도
도망가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유민이 됩니다. 마치 서양에 그런 거 있죠. 서양에도 그 농노들이 있었잖아. 농노나 노비들이 서양에서도 도시로 도망가서 1년하고 하루가 지나면 자유민이 되잖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럴 수 있겠죠. 자위대산이 개별로 떠나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 근데 요때 있잖아. 요건 조금 이따 하고. 자, 요거 봅시다. 요거. 자, 그런데 정조가 이런 정책을 막 펼치고 정조가 한참 일할 나이인 40대에 죽습니다. 1800년에 딱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역사에서 난 되게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정조가 한 20년만 더 살았거든요. 10년만 더 살았더라고요. 조금 우리가 더 발전했고 그러면 이런 놈의 세도 정치가 안 왔을 것이고 저의 가정입니다만 진짜 안 왔을 것이고 그러면 흥선이니 고종이니가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나의 추측입니다. 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정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일찍 죽습니다. 정조가 왜 죽었느냐? 혹자는 너무 뭐를 많이 먹어 뚱뚱해서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정조 되게 뚱뚱했거든요. 드라마의 정조는 항상 멋있는 사람이 아까 등장하지만 현빈같이 등장하지만 실제 정조나 사도세자는 굉장히 뚱뚱했어요. 영조는 좀 호요리했지만 정조나 사도세자는 뚱뚱했고 그래서 정조는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다 먹다가 이제 뭐 죽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마 독살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누가? 노론이. 독살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그 왕실에서 왕을 죽이는 아까 그 사도 누구냐 저기 소현세자도 그랬고 그러니까 독살됐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이제 중독되게 하는 거죠. 그런 게. 자, 근데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순조가 정조 아들은 맞는데 어렸단 말이야. 어리니까 왕실의 여자 어른이 대신 다스리죠. 섭정 또는 수렴청정이라 그러죠. 그걸 하는데 이 정수나무 김씨가 경주 김씨입니다. 내가 정말 우리 조상 중에 싫어하는 사람인데 제가 경주 김씨가 싫어하는데 이 정수나무 김씨가 영조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조한테 뭐예요 그러면? 친할머니는 아닌데 할마마마죠. 근데 젊어. 나이 차이 별로 안 나. 영조하고 나이 차이 50세 넘게 차이 나요. 영조 70대에 50살 넘게 차이 나는 여자 그걸 드린 거야. 정수나 김씨가. 해수랑 그런 거 아니야? 거의 그러니까 노론이었어. 그 정수나온 김씨는 정조가 살아있을 때도 계속 사이가 안 좋았어. 사이 계속 안 좋고 서로 못 죽여서 한 달이었는데 그랬는데 결국은 정조 죽으니까 정수나온 김씨가 잘 됐다. 내가 왕실의 제일 어른이다. 나이가 어른이 아닙니다. 이때 이게 신분상 영조의 와이프니까 제일 어른입니다. 자, 그래서 정수나온 김씨가 나는 정조 했던 건 다 싫어. 규장가 없애. 장용영 없애. 소원하성 가지마. 다시 쌓아놓던 업적이 다 무너졌어. 자, 그리고는 정조가 아꼈던 실학자들 다 날려버립니다. 근데 날리는 그걸 어떻게 날리냐? 너 실학을 연구했으니까 날리기 이게 아니야. 너 거중기 만들었으니까 날린다 그게 아니라고. 너 이런 책 썼으니까 날리겠다 그게 아니고 실학자들이 천주교를 믿었다 또는 천주교를 갖고 있다. 그래서 천주교는 우리 조선의 예법에 맞지 않다. 사악한 학문이다. 그래가지고 천주교 믿었다고 다 날려. 봐봐. 천주교 탄압. 신유박해. 이때 이게 첫 해죠. 첫 해 1년 만에 신유박해로 다 날려. 규장과 검성한 다 날려. 장용영 다 날려. 사실은 정조 때도 천주교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정조는 웬만하면 봐줬습니다. 근데 너무 심한 사람도 있었어. 심하다는 게 뭐냐면 정조는 천주교인이 아니었지만 정조는 천주교인들 중에 다산 정경감들 이사 다 알았지만 내쫓는데 여기 그 우리 전주에 지금 2학년들 전주 갔었죠 수학여행 때. 네. 전주 그 한옥마을에서 무슨 성당 앞에 갔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성당 거기에서 이 두 사람이 처형당했습니다. 이 윤지충과 권상현이라는 사람이 처형당합니다. 이거 정조 때. 근데 이 사람 왜 처형까지 당했냐? 막 그 조상님한테 제사 지내는 그 위패에 막 불질러 버리고. 그다음 제사를 거부한다.
세게 나간 거야. 세게 나간 거야. 너무 심했다. 그러니까 저거 안 된다 해가지고 당시 유교 예법이 안 된다 해서 그때는 이제 전주 읍성 그 전동성당이 전주 읍성이 있던 자리거든. 그 자리에서 이제 처형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이거 아주 그러니까 이렇게 좀 봐주는 시대에도 아주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사건이죠. 이 정도 사건. 근데 이때는 천주교를 대놓고 싫어했기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자 이제 어느 정도 순조가 자랐겠죠. 순조가 자라고 이제 정순하고 김씨 물러나고 그 다음에 안동 김씨들이 세력을 잡습니다. 안동 김씨들이 세력을 잡으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이 순조는 사실은 순조가 이제 통치를 하면서 안동 김씨가 잡았거든. 근데 순조는 자기 아버지처럼 똑똑했어요. 그리고 순조는 통치를 잘하려고 아버지가 하고 싶던 걸 막 하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따라오지 않는 거야. 그럼 대통령이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소위 고위공직자라든가 어떤 그 공무원들은 여러분 5년마다 바뀌는 게 아니죠. 대통령 5년마다 바뀌지만 오랫동안 쭉 해온 공무원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높아진 사람들이 있겠죠. 무슨 국장, 과장, 부장 뭐 그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 사람들이 탄탄하게 자기들이 그걸 갖고 있는 거야.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안 바뀌면 세상이 안 바뀌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순조가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안동 김씨 세력들이 막 등장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그 과정에서 또 무슨 이건 뭐 자세한 건 안 할게요. 자, 그 과정에서 홍경래의 날이 빵 터집니다. 자, 큰 두 개의 난이 있거든요. 요 세도 정치 시기에 홍경래의 난과 임수농민 봉기가 있는데 홍경래는 평안도 지역에 살았던 사람, 몰락한 양반이라고 나옵니다. 몰락한 양반. 그러니까 공부 좀 한 사람이야. 근데 홍경래가 늘 평안도 지역이 차별받는다. 자, 지도에서 평안도가 어딘지 떠올려 보세요. 평안도는 이쪽입니다. 이쪽. 요 위에. 자, 경기도 어딘지 아시죠? 경기도 위에 황해도가 있고요. 황해도 위에 평안도가 있습니다. 거의 저 서북지방. 이 평안도 지역이 차별받는다. 맨날 세금은 다 뜯어가면서 맨날 차별받는다. 불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평안지역 차별을 계기로 홍경래가 평안도 지역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농민들 끌어모아가지고 정부에 이제 항의한 겁니다. 그래서 한때 청천강 이북 살수대 저랬던데요. 이북을 차지할 정도로 세를 넓혔어. 근데 결국 진압당해요. 나중에 그 진압당할 때 이때 얼마나 잔인하게 진압했냐면 진짜 남자랑 남자 다 죽여. 애도 씨를 말려. 다시는 이런 거 못 일어나. 밟아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세게 진압했던 그 정주성 싸움에서 그러니까 한때 잘 나갔지만 정주성 싸움에서 패배하면서 결국은 홍경래는 진압 세게 나갔죠. 자, 그 다음에 순헌. 자, 헌종 때는 풍량 조씨 집안이 또 설치. 자, 풍량 조씨 집안 설치 때 이때도 천주교 박해가 2번 일어납니다. 기해 박해, 병호 박해. 외우진 않아도 됩니다. 뭐 기해 박해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까지는. 그러나 아무튼 천주교를 계속 박해들이 일어나고요. 김대건 신부가 죽고 이럽니다. 이때. 자, 그 다음에 이제 헌종이 죽고 나서 또 후사를 세우는데. 자, 여러분 세도 가문 입장에서는 똑똑한 왕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멍청한 애를 세워놔야 저들이 다스릴 거야. 그런 거 같아. 자,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 좀 이렇게 좀 먼 왕실의 먼 친척인데 별로 정권에 관심이 없고 욕심도 없고 그런 사람 없나? 찾는 거야. 찾다 보니까 강화도에 이원범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그 옛날 저기 그 영조 쪽에 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척인데 천주교를 믿어가지고 강화도로 유배 가서 살고 있는 애가 있어. 아, 그래? 걔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제. 그 이원범이 철종입니다. 강화도령이라죠. 별명이 강화도령. 근데 이원범은 사실은 강화도에서 살고 있으면서 제가 그 강화도 갔을 때 철종이 살았던 생가를 가봤어요. 어릴 때 살았던 가봤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무슨 팻말이 있는데 강화도령 원범과 봉이의 사랑이 이렇게 있어. 봉이라는 여자가 있었나봐. 강화도에. 그 봉이하고 원범은 서로 좋아했던 사이인가 봐.
그래서 거기서 자기끼리 잘 살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오더니 왕 하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들어가버려. 봉인 왕비가 안 돼요 당연히. 헐. 봉인을 해야 돼요. 어슬퍼. 그래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강화도령 원범이 드디어 자 철종이 되고, 그 철종은 그 궁궐에 와서는 또 다른 왕비를 맞이했겠지만 철종은 그렇게 뭐 왕의 욕심이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면. 자, 그래서 결국 이때 또 안동김 씨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동김, 풍영조, 안동김 이 돌아가면서 계속 하나의 가문, 이제 노론이 아니라 노론 중에서도 특정 가문이 온 나라를 쥐어잡은 그런 시대를 세도 가문, 세도 정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 시기를. 자,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렇게 되면 봐봐, 왕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 신하들은 지금 마음대로 해. 자기들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결국은 요런 신하들한테 빌붙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네. 아첨하거나 빌붙는 사람이 등장하겠죠. 그럼 빌붙어서 관직을 얻었다. 그마들은 야, 내가 한 뇌물로 한 1억 주고 나 지금 부산시장이 됐어. 이제부터 내가 깨끗하고 청렴하게 통치를 잘해보겠어. 이럴까요? 아니요. 미친놈이지. 뇌물을 1억 주고 뭐가 됐으면 적어도 1억 이상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요? 1억이 아니고 10억, 100억 뽑아내려고 했죠. 그런 놈들이 득실득실한 겁니다. 매관, 매직, 그리고 부정, 부패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사회가 이 60년 동안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 피해는 누가 봐요? 백성들이 다. 내가 그랬잖아. 어느 시대에 백성들의 난이 일어났다? 그럼 그 사회가 거의 이제 망할 때가 됐다. 볼까요? 진성여왕 때 무슨 난이 일어났더라? 원종과 애노이나. 진성여왕이 신라 말이죠. 무신정변 때, 고려 무신정변 때 뭐가 일어나요? 김삼이, 효심, 망이, 망소이, 만적의 난, 막 일어나잖아. 망할 때. 고려 사회가 거의 무너질 때, 그때. 그러니까 그런 거. 이때 뭐야? 이때는 봐보세요. 인술, 농민, 봉기. 삼정의 문란. 이게 세금제도가 무너진 거야, 세금제도가. 전정, 군정, 한국. 삼정의 문란. 탐과 놀이의 횡포. 공무원들 횡포.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진주, 경남 진주의 백낙신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삼남지방 70여 개 고을. 그러니까 삼남이 어디냐면 전라, 경상, 충청입니다. 이 삼남지방에서 70여 개 고을에서 난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어느 특정한 한 지역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온 그 남쪽 지역에 쌀 많이 생산되는 그 지역에 수탈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백낙신의 그 수탈을 못 이겨서, 그리고 진주에서 시작되었고 삼남지방 70여 개 고을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걸 이제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도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뭐가 문제인지 알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삼정이 문란했다는 걸 아니까 정부에서 전정, 군정, 한국 중에 제일 폐난이 심한 게 뭐였어요? 자, 이거 모르는 사람 다시 설명할게요. 전정은 땅에서 내는 세금입니다. 토지세. 군정은 뭐예요? 군포 내고 이런 겁니다. 지금 공납은 어디 갔어요? 자, 공납이 대동법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쌀로 내죠. 그것도 전정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쌀로 내는 것도 문제, 군포도 문제, 황곡이 제일 문제. 황곡은 되게 좋은 제도야. 황곡은 원래는 이제 사람들이 보릿고기 넣는다 그러잖아요. 가을에 추수해서 세금 내고 가을, 겨울, 봄 살다 보면 쌀이 떨어지는 거야. 아직까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쌀이 없어. 그러면 국가에서 아주 싼 이자로 그 이제 쌀을 대출해 주는 거죠. 춘대춘합 제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좋은 제도인데 이걸 관리들이 횡포를 부리는 거야. 빌려줄 때는 쌀에 막 모래 썩고, 받을 때는 온전한 쌀만 받고, 또는 필요 없다는데 막 빌려주고, 그런 것들이 막 문제가 생기면서 황국의 폐단이 가장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라. 삼정을 어떻게 해라? 이정으로 바꿔라. 이걸 설치한. 그런데 여러분, 제도를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리 좋은 제도를 해놔도요, 그 사람의 의식이 안 바뀌면 세상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삼정에서 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어.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영상 꺼주시고 잠깐만.